총선 격전지 인터뷰. 이번 주는 대구 수성갑 지역 4선 의원끼리의 경쟁이 됩니다. 어제는 도전자로 나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 바로 옆에 수성을 지역구에서 옮겨왔죠. 오늘은 이 성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죠.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만나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부겸입니다. 주호영 의원하고 맞붙게 된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참 정치의 비정함이랄까 느낍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는 오랜 학생운동 선후배 인연이었던 김문수 지사하고 제가 붙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조영 의원하고는 제가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옛날에 경북대학 앞에서 복사집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인연으로 시작된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면 형님 동생 해왔거든요. 이 연거푸 두 번이나 이런 맞대기를 해야 되니까 제 처지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또 국회의원이라는 게 공적인 가치가 우선돼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제 소신이라 하는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진영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적 길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하는 숙명이다. 운명 같은 거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너무 비전하죠. 주호영 의원 어제 저희 인터뷰 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 복사집에 주호영 의원의 부인 그 석사 논문 그 인쇄 맡기면서 친해졌다고. 네네. 아유 참 그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잖아요. 뭐 공천관리위원인가 뭐 그분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의 그런 결정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 대구 지역에도 앞으로 이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대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둘 이른바 뭐 4선쯤 되면 조금 일할 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둘을 이렇게 소위 한 곳에 몰아넣고 검투사처럼 싸워서 살아남으라고 하면 참 이거는 조금 어찌 보면 당의 근시안적인 이익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그런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전을 받는 입장이니까 제가 누가 오라 이럴 처지는 못 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60% 넘는 득표율 기록하셨었죠, 김부겸 의원이?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오면은 경우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에 제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특히 민심이라는 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그동안 사실은 별 사고 안 치고 또 그 나름대로 밥값을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저희 그런 초심을 우리 수성 구민들이 알아주시리라 믿고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 주호영 의원 공천 결정된 후에 만나보셨죠? 뭐 만나고 있죠. 뭐라고 하던가요? 주호영 의원이 옆 동네에서 옆 동네로 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직은 좀 얼떨떨해 하시죠. 왜냐하면 다들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왜 정치적인 결정을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어떤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나 저에 대해서 수성 국민들이 너무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저희가 하기 어렵네요. 어제 이제 주호영 의원도 김부겸 의원과 맞붙게 된 거 참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아 한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나 이거는 국가 노선과 이념을 두고 전쟁하는 거다라고 선거의 판을 딱 규정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 저는 이건 번지수가 틀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구에 제가 이제 군포라는 삼선한 군포라는 지역구를 두고 내려왔을 때는 제 나름대로 정말 한국 정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 정치 이거 토기 이념 프레임을 씌운 그래서 상대편을 무조건 비난하는 진영 정치 한번 극복해보자 라는 제 꿈이 있었고 그 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면 제가 한 4년 5년을 두드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가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진영 정치나 그 지역주의 정치에 사실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대구가 희생자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 먹거리라고 할까요? 예. 산업에 대한 이런 비전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힘이 드는 마당에 지금 또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예. 정말로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는 하루하루 또 한 달을 넘기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너무 무슨 자유민주주의 대 예. 무슨 뭐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했나요? 독재 사회주의. 예. 저는 그건 조금 너무 정말 한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은 주 의원이나 저나 지금 재난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대구, 또 그러다 보니까 재난 극복 이후에 대구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예. 그거 살리는 것. 예.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 산업을 만드는 것. 예.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협력해야지. 예. 여기서 뭐 아까 이야기한 이념 대결로 가는 것은 예. 너무 공허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미래 산업, 민생 이르기에 쟁점이 되는 선거여야 한다. 이렇게 보신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우선 재난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자유민주주의 대 독재 사회주의, 친중 정권, 탈원전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정책에 대해서 예. 탈원전이다 아니다 뭐 이런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 독재 사회주의의 대결이 되겠나요? 네, 저는 그 점을 이해를 못하겠고 네. 저는 5번 수성갑 선거는 절대로 이념이 아니라 김부겸이라는 한 정치인이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 지역민들에게 받았던 믿음과 비전인데 예. 그 조영이라는 새 정치 이 지역에서는 새로 온 도전자 정치인의 예. 그런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와 비전 예. 이런 거하고 경쟁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대구도 진영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희생자라고 하신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여지를 아예 그 중앙당들이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한쪽은 텃밭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그냥 소위 성장하거나 지역을 위해 일할 만한 일꾼들을 언제든지 갈아치웠고 예. 한쪽은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물을 보낼 수도 없고 네. 그러니 아까 지역은 자꾸 미래에 대한 꿈을 잃고 자꾸 피폐해지는 거죠. 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정치적 다양성이 점점 퇴색을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도시의 생명력이 죽어버린 거고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연관된 정치 쟁점으로 이제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걸 김부겸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는 그건 뭐 소위 소탐 대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전당원 투표까지 해서 당의 입장이 확인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당원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저는 예. 그 당의 소속 의원이고 예. 또 자꾸 그 우리 당원들께서는 미래통합당이 먼저 반칙을 했다. 네네. 그래서 이 반칙을 용서할 수 없지 않냐라고 그런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저는 선거법 개정의 원래 취지가 예. 다양한 정치 세력을 원내 진출시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들은 후순위에 배치하는 등 후순위. 말 그대로 소수 정당과 그런 가치를 가진 분들의 연합 비례정당으로 가야 네. 그나마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고 앞번호에는 소수정당, 즉 그동안에 원내 진출도 못했던 당들 후보들을 쭉 배치하고 뒤에 민주당 후보가 가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또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그래 우리가 그런 고육지책이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한테 대한 국민적인 이 뭐야 원래 했던 약속하고 틀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특히 주호영 의원이 이 민주당이 비례연합당 한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예, 뭐 그 주 의원이 그동안 항상 그 미래통합당의 항상 그 농객으로서 그러니까요. 대여 공격의 전선에 앞장서 오셨죠. 예. 그럼 이번 수성갑 선거에서도 김부겸 의원을 향해서 이거 뭐 내로남불로 우리만 비판하더니 자기들도 똑같이 못된 짓 하는 당이다. 막 이렇게 공격하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그래 뭐 공격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시인을 해야죠. 그러면서도 원래 미래통합당에서 비례
한국당인가요? 미래 한국당인가? 예. 그런 어떤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이건 반칙이죠. 예. 그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도 반칙 대 반칙을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 주호영 의원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주 의원이나 저나 그도 우리 인간적인 관계는 거의 40년 가까운 관계입니다. 선거는 뭐 냉정한 것이고 또 정치는 이런 비정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뭐 인간적 관계는 서로 변함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특히 대구는 코로나19로 정말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일 때는 누구 한 사람의 힘이라도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예. 또 마침 저도 주 의원도 우리 예결위원회 같이 들어가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코너에 내몰려 있는 대구 경북의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 이런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취약계층 예. 이분들 생업지원, 생계지원, 직접지원 말입니다. 예. 이거를 꼭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둘은 뭐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 의원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예.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당 지도부 설득해 주시고요. 저도 소극적인 좀 정부 좀 설득하고 네. 서로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나마 대구 쪽 그 확진자 증가 좀 주춤해졌고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분위기 조금은 살아나고 있나요? 아직은 그런데 아직 오늘 멀었어요? 제가 시내 나가 보니까 조금 사람들 움직임이 조금 활발해졌어요. 네. 그러나 확진자가 8,000명 나온 도시입니다. 예. 그래 죄송합니다. 7,000명인가요? 우리 대구만 해서. 대구만 이제 약 6천 명에 육박하죠. 6천 육박하죠. 우리가 대구 경북 합쳐서 7,000명인데 네. 그만큼 이 상처 빨리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경쟁은 경쟁이지만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우리 둘이 정말 힘을 합쳐서 알겠습니다.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었어요.